오늘 영상은 전세 안정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전세 안정화 대책에 담길 내용들, 그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이 54주가 아니고요. 이거 제가 저번 주에 만들어 놓은 거라 55주예요. 예. 5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23년도 4월과 24년 5월 한 1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뭐 서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24억짜리가 42억, 그 다음에 뭐 중급지 정도인 상도동에 있는 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6억짜리가 9억, 그 다음에 텐지일, 여기 지금 왕시민 뉴타운이죠. 왕시민 뉴타운 같은 경우는 6억 8천짜리가 9억 2천. 청구 신동아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그 중계동에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6억 4천에서 8억 2천. 그 다음에 서대문 인왕산 아이파크, 예, 한 중급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6억 2천 정도에서 8억 정도. 예, 다 올랐죠? 예, 전세가 떨어진 데 없습니다. 자, 서울의 구별 아파트 전세 매물, 예, 증감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1년 새에 전세 매물이 22.4% 급감을 했다. 은평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근데 하급지들이 많이 급감을 했어요. 예. 자, 은평구 같은 경우는 71% 예, 감소했고요. 예, 동대문구 64% 감소했고요. 예, 중구 60%, 영등포 53%, 노원구 52%, 그 다음에 송파나 이제 강동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냐면 강동 쪽에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올 연말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나오면서 전세 매물이 상당히 많이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은, 우리가 아는 상식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요, 전세 가격이 대략 한 달 전보다 1억에서 1억 5천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가 상승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아무래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예, 비아파트에 대한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라든가 이런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아파트 시장으로 전세 수요가 쏠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임대차 입법 시행입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네, 갑자기 제가 한숨만 나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유통 물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 물량이. 그렇죠? 자, 그런데 임대차 입법이요, 2020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입법에 2+2, 그 다음에 5%, 요게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2년마다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4년마다 물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감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이 감소를 한다라는 거, 특히 서울같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희소성이 높은 지역의 유통 물량이 감소를 한다라는 거는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임대차 입법이라는 게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즉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법이거든요.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해서 선한 정책을 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줘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해서는 이 선한 정책을 펴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연 전세가 안정이 됐냐, 주거 비용이 줄어들었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전세가가 올라 버렸어요. 자, 그럼 이게 과연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면 그러니까 세입자를 위한 대책인데, 이게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면 임대인은 사실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내 재산 행사를 못하니까. 좋아.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임차인들은 그러면 이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되려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어떻게 돼요? 거주 비용이 늘어난 거죠. 이게 어떻게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그렇죠? 아, 갑자기 제가 또 흥분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또 계속 줄어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잘못 썼네요. 전세 물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이거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전세 안정화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면요. 자, 첫 번째, 상생 임대인. 여러분들 아시죠? 직전 계약 1년 6개월 채워주고 상생 계약 2년 채우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은 상생 계약할 때 5% 이내만 유지해주면 24년 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상생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24년 말까지예요. 한시적으로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생 임대 계약은 원래는 24년 12월 말까지인데, 상생 계약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 연장은 될 겁니다. 2년 연장은. 그래서 요거는 99%. 혹시 모르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빌라 시장이 또 정상화될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아파트 시장에 쏠린 전세 수요를 그러면 분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분산하는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분산하는 대책이 나오면 빌라 시장에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나오겠죠. 즉 어떤 거냐? 빌라 시장 정상화 조치가 나올 거예요. 즉 뭐냐? 공시가격 126% 룰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간정평가 기준을 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파트 수요를 분산을 시키는 대책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시가격 126% 룰이 좀 바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또 빌라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입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임대 시장의 유통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차 입법은 사실은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세 시장을 앞으로요 상생 임대인제도 예, 연장될 거고요. 예, 그러면 연장되면 어떠냐? 자, 우리가 강남 상구나 용산은요 규제 지역이죠. 여기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금 거주 요건 못 채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생 임대 계약으로 2년 거주 요건 면제받으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 얘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투자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갭으로 들어와서 내가 거주 안 해도 2년 거주 면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또 투자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예, 보증보험 요건이 이제 개선이 되면 빌라 시장은 바로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도 도심 지역이나 핵심 지역의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입법 폐지는 좀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할 개연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2024년 7월 전에 이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은 나올 겁니다. 왜? 아까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물건들이 다음 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시장이 더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예,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물건 나오게 되면 그 임대인들은 4년 동안 전세를 못 올렸으니까 그 전세를 또 큰 폭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4년 7월 전에 이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요. 제가 방송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또 담겨져 있나.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면 부동산 시장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되는 마음에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그러셨는데 이만큼 정창래 대표님이 참 진심입니다. 자, 정창래 대표님이 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 세미나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무료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이제 시장 전망,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또 투자 금액도 아주 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직도 이 서울에는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되면 지역적인 설명까지도 제가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